안녕하세요. 저는 3주에 발표를 맡게 된 홍상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화학공학에 관련된 유기 또는 무기중간체 또는 공업적 중요화합물의 공정개선 또는 제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그 중에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화합물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선 저희의 팀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규, 백하림, 영섭, 김건우, 그리고 저 홍상혁 이렇게 5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에 김순규, 백하림은 설계 보고서를 담당하였으며 이영석, 김건우 이 2명은 발표 자료인 PPT를 만들었으며 마지막으로 홍상혁, 저는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 두 번째는 아세트아미노펜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세 번째로 기존 합성법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설계한 새로운 합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 제한 요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제 선정 이유인데요. 먼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 이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로놀 같은 진통제나 해열제에 쓰이는 물질로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라서 선정하게 되었으며 두 번째는 복잡하지 않은 구조식을 가졌기에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합성 메커니즘 설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세트아미노펜이란에 대해서 설명인데요. 우선 보시다시피 아세트아미노펜은 이런 구조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타이레놀, 펜잘큐, 판피리 등의 주성분으로서 두통과 해열 및 기타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합성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4단계로 이어져 있는데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페놀을 가지고 HNO3 그리고 H2SO4 조건 하에서 아미노페놀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아세틸클로라이드를 첨가함으로써 아세트 아미노펜 중간체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 아세틸클로라이드에서 떨어진 Cl-이온이 중간체의 프로토를 떼어냄으로써 마지막으로 아세트 아미노펜을 얻어내고 추가적으로 HCl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저희가 설계한 새로운 합성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페놀이 아닌 벤젠을 시작으로 했으며 보시면 4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을 형성하게 됩니다. 먼저 2클로로 프로페인과 염화알루미늄이 반응하면서 여기 있던 전자성 하나가 염화알루미늄으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로 염화알루미늄은 마이너스 이온을 띠게 되고 CLN은 플러스 이온을 띠게 되는데 여기에다 전자쌍 하나가 C로 이동하면서 결과적으로 탄소양이온, 즉 카보케이션을 만들게 되고 또한 염화알루미늄 음이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었던 카보케이션이 벤젠과 결합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화합물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 아까 떨어져 나왔던 염화알루미늄 음이온과 결합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던 전자쌍 하나가 H로 이동되고 여기에 있던 전자쌍이 하나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화합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 화합물 이름이 큐멘입니다. 즉, 이 전체 반응은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을 이용하여서 큐멘을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그 다음은 큐멘에 O2가 첨가되어서 라디칼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으로 인해서 산화되는 반응입니다. 보시다시피 큐멘과 O2가 반응하면서 전하쌍 이동하게 됩니다. 그 반응으로 이 화합물을 만들게 되며 여기 남아있던 전자쌍 하나와 다시 O2가 결합하게 되면서 전하쌍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런 화합물을 만들어지는데 여기 남아있던 전자쌍 하나와 다시 큐멘과 라디칼 반응을 하면서 전자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큐멘 하이드로프록사이드가 형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큐멘 하이드로프록사이드를 산촉매로 반응해서 아세톤, 페놀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보시면은 산촉매 반응해서 이런 화합물을 만드는데 여기 보면 OH2기에 플러스 이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H2O가 떨어지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전자 이렇게 쉽게 이동하면서 결과적으로 H2O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화합물을 보시면은 O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바로 옆에 플러스 이온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쉽게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서 이 두 개는 공명구조가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공명구조에 아까 떨어졌던 H2O와 결합하게 되면서 이중결합 하나가 깨지고 그 다음 H2O에서 전자쌍 하나가 이동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화합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에는 양선자 이동이 일어나는데 여기 있던 H 하나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자쌍이 하나씩 이동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페놀과 아세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과정은 페놀을 니트로화하는 과정에서 나이트로 페놀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먼저 이 과정은 NO2 플러스 이온을 만드는 과정인데 먼저 HO, NO2와 H2SO4가 반응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H가 하나가 더 붙고 여기 플러스 이온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NO2에는 전자쌍 하나가 이동하면서 결과적으로 H2O 그리고 NO2 플러스 이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NO2 플러스 이온과 페놀과 반응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화합을 만들게 되는데 이쪽에 생성되었던 H2O와 다시 반응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니트로페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만들어진 구조는 이게 두 가지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니트로페놀이 오소 파라 지향기이기 때문에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두 가지 구조 중에서 파라 지향기인 이 구조식을 이용하였습니다. 먼저 나이트로페놀을 환원기로서 마그네슘과 메탈 용매를 사용하여서 아미노페놀로 환원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나이트로페놀을 전화쌍 하나와 결합하게 되면서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메탄올과 다시 결합하게 되면서 전자쌍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H 하나가 플러스 되면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다시 여기서 전자쌍이 하나씩 이렇게 이동하는 조건으로 H 하나와 H2O 하나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이런 화합을 만들어지는데 다시 전자쌍 하나와 결합하게 되면서 전자쌍 하나 이동되고 이중결합이 하나 깨지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이온을 두 개를 만들게 되는데 또 다시 이것과 메탄올과 반응하게 되면서 플러스 H 플러스가 다시 결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런 화합물에서 다시 H가 첨가되면서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다시 전자쌍 하나와 결합하게 되면 결국에는 H2O가 한 번 더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생성물을 다시 메탄올과 다시 반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미노페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 무수아자스산과 H3O 플러스 이온과 반응하게 되면서 전하쌍이 이동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화합물과 이미 만들어졌던 아미노페놀이 반응하게 되면서 전하쌍이 이동하게 되고 이중결합 하나가 깨지면서 다음과 같은 화합물을 만듭니다. 그 다음 다시 전하쌍이 이동되게 되면서 이로 화합을 만들고 H 하나가 이쪽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전자쌍이 이동되고 결합이 하나씩 깨지면서 이런 화합물을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H2O와 반응하게 되면서 전자쌍 하나씩 이동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아세트 아미노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경열성이랑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이 기존 하사법에 대한 원래의 가격이고 오른쪽이 저희가 설계한 새로운 하사법에 대한 원래의 가격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기존 하사법이 원래 가격이 더 싼 것으로 더 경쟁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장 물질 벤젠을 제외하여도 저희가 새로 설계한 합성 메커니즘보다 기존 합성 메커니즘이 좀 더 비용이 저렴함으로써 경쟁성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계한 합성 메커니즘은 경제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과정이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합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좀 더 조사를 하고 알아본다면 더 경제적으로 효율이 나올 수 있는 설계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위험성에 대한 내용인데 우선 네 가지로 간단히 추려봤습니다. 먼저 페놀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체에 흡수 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산인데 질산은 강산으로 표부에 접촉한다면 심각한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표면 가산화수소인데 이 물질은 포괄성이 매우 큰데 150도 이상 가열하게 되면 폭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흡입하면은 매우 위험한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스아세트산인데 이 무스아세트산은 가연성이며 또 피부에 접촉하면은 또 물집이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촉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 3조가 알아본 새로운 합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